뱃살을 빼려고 매일 밥을 적게 드시고 혈당을 잡겠다고 좋아하는 고기까지 끊으셨나요? 하지만 몇 달을 혹독하게 노력해도 거울 속의 뱃살은 그대로이고 혈당 수치는 좀처럼 내려오지 않는다면 이제는 식습관이나 의지력의 문제를 넘어 다른 곳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나는 의지가 약해서 매번 건강관리에서 실패한다고 자책하지만 저는 의사로서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절대 여러분의 의지가 약한 것이 아닙니다. 진짜 원인은 바로 나이가 들며 본질적으로 변해버린 우리 몸속 세포에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어떤 최신 약이나 비싼 건강식품도 소용이 없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수많은 환자분들의 삶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봐 온 의사 김선우입니다. 올해로 66이 되었고 30년 넘게 내과 전문의로 일해왔습니다. 제 주 전공은 만성질환 관리와 노인 건강 분야였습니다. 병원 시스템 속에서는 늘 약물과 수술이라는 정해진 틀 안에서만 환자분들을 대해야 했죠. 하지만 제가 수많은 임상 현장에서 목격한 것은 나이가 들수록 몸이 근본적으로 달라지고 예전에는 아무렇지 않던 습관들이 어느 순간 큰 병의 씨앗이 되어 돌아오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병원에서 쉽게 언급하지 않는 우리 생활 속에 숨겨진 진짜 건강 비밀들을 이 공간에서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수많은 환자분들이 저에게 속삭였던 삶의 고통과 작은 희망의 순간들을 나누면서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함께 설계하고 싶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눌 주제는 많은 분들의 뱃살, 고혈당, 만성 피로의 진짜 원인을 뿌리 뽑는 아침 소금물 한 잔의 기적입니다.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해 주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응원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영상을 어디서 보고 계신가요? 댓글에 남겨주세요. 원래 우리 몸속의 세포는 매우 유연하고 말랑말랑합니다. 이 유연한 세포막 덕분에 영양소와 포도당이 세포 속으로 스며들고 불필요한 노폐물은 세포 밖으로 빠르게 배출될 수 있습니다. 세포막의 유연성은 우리 몸 대사의 활력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나이가 들면서 이 세포막이 마치 딱딱한 비닐처럼 굳어져 가기 시작합니다. 의학적으로는 이를 세포막 유동성 저하라고 명명하며 이는 노화의 가장 핵심적인 징후 중 하나입니다. 이 딱딱함은 결국 만성 질환의 시발점인 인슐린 저항성 증가라는 심각한 문제로 이어집니다. 2019년에 발표된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의 연구 결과는 이 현상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60대 이상의 성인들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세포막 유동성이 젊은 시절보다 30% 이상 감소했으며 연구진은 이 유동성의 감소가 복부 지방의 축적과 고혈당을 유발하는 주된 원인임을 확인했습니다. 딱딱하게 굳어버린 세포는 마치 기름때가 잔뜩 껴서 뻑뻑하게 돌아가지 않는 녹슨 환풍기와 같습니다. 환풍기가 제대로 돌지 않으면 밖에 신선한 공기가 들어오지 못하고 안에 기름때만 계속 쌓이듯 딱딱해진 세포는 인슐린의 신호를 무시하고 포도당과 영양소의 흡수를 거부합니다. 포도당은 세포에 흡수되지 못하고 혈액 속에만 고농도로 둥둥 떠다니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고혈당입니다. 결국 몸은 이 남아도는 당을 가장 쉽고 편하게 저장하려고 하는데 그 장소가 바로 우리의 뱃살입니다. 아무리 적게 먹고 채식만 해도 세포가 이미 잠겨버렸다면 흡수가 안 되고 노폐물만 쌓이니 살은 빠지지 않고 혈당은 치솟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혹시 밥을 먹어도 기운이 없고 온종일 무기력함과 만성 피로에 시달리지는 않으신가요? 이것이 바로 세포가 굳어버렸다는 몸의 강력한 경고 신호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절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굳어버린 세포를 다시 말랑말랑하게 만드는 간단한 방법이 존재합니다. 그것은 바로 아침에 마시는 소금물 한 잔입니다. 소금은 단순히 짠맛을 내는 나트륨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특히 천일염이나 히말라야, 핑크솔트 같은 미네랄이 살아있는 소금에는 나트륨, 칼륨,
마그네슘 등 수많은 미네랄이 이상적인 비율로 들어 있습니다. 이 미네랄들이 굳어 있던 세포막의 이온 채널이라는 잠금 장치를 열어주어 세포가 다시 활발하게 영양소와 수분을 받아들이도록 돕는 것이죠. 2021년 세계보건기구 보고서에서도 노화된 세포의 미네랄 균형 회복이 대사 기능 정상화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소금물 한 잔이 우리 몸의 가장 근본인 세포부터 변화시키는 첫걸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단순한 소금물 습관이 실제로 어떤 기적을 만들어냈을까요? 제가 가장 아끼는 환자분 중 한 분인 김호수님의 이야기를 통해 그 놀라운 변화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수많은 환자를 진료하며 겪었던 사례 중에서도 김호수님의 이야기는 유독 제 마음에 깊이 남아 있습니다. 호수님은 이른을 바라보는 나이에 저를 찾아오셨는데 그 모습은 마치 생기가 꺼진 촛불 같았습니다. 어깨는 잔뜩 웅크려 있었고 눈빛에는 깊은 피로와 자괴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호수님은 진료실에서 본인이야말로 최고의 건강관리 모범생이라고 자부하셨습니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1시간씩 공원을 걸었고 식사는 거의 채소와 나물 위주로 하셨습니다. 기름진 고기는 일절 드시지 않았고 몸에 좋다는 비싼 영양제와 건강즙은 빠짐없이 챙겨 드셨죠. 하지만 몇 년째 뱃살은 줄어들 기미를 보이지 않았고 아침에 눈만 뜨면 온몸이 천근만근 무거워 만성 피로에 시달렸습니다. 호수님은 아침마다 간단한 집안일, 예를 들어 세탁기를 돌리고 밥을 안 치는 일조차 벅차서 일을 마치고 나면 소파에 주저앉아 그대로 잠이 들곤 했다고 눈물을 글썽이며 고백하셨습니다. 선우 의사 선생님, 제가 게을러서 그런가 봅니다. 나이가 드니 기력이 없어 원래 이렇게 되는 거겠죠. 저만 이렇게 힘든가요? 호수님의 자책에 저는 고개를 저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호수님의 문제는 의지나 게으름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굳어버린 세포가 영양분과 활력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노화성 대사 정체에 있었습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세포가 문을 걸어 잠그고 있으니 몸은 계속 영양 실조 상태와 다름없었고 그 결과 만성적인 피로와 지방 축적으로 고통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호수님께 다른 약이나 복잡한 식이요법 대신 가장 단순하지만 근본적인 처방을 내렸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미지근한 물 200ml에 천일염 한 꼬집을 넣어 마시는 소금물 습관이었습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실행 팁은 천천히 마시는 것이었습니다. 소금물을 한 모금씩 입안에 머금었다가 구강 점막을 통해 미네랄이 흡수되도록 한 뒤 삼키라고 강조했습니다. 호수님은 반신반의했지만 제 조언대로 소금물 습관을 시작하셨습니다. 처음 며칠간은 별다른 변화를 느끼지 못했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자 호수님은 눈빛부터 달라져서 오셨습니다. 선우 선생님, 아침마다 몸이 덜 무거워진 것 같아요. 거짓말처럼 일어나기가 수월해졌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장 극적인 변화는 3달 뒤에 나타났습니다. 호수님은 진료실에 들어서면서 환하게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선우 의사 선생님, 이제는 공원에 나가면 아내보다 제가 더 오래 걷습니다. 그리고 가장 놀라운 건 억지로 다이어트 하지도 않았는데 허리띠가 헐렁해진 겁니다. 호수님의 복부 둘레는 눈에 띄게 줄었고 오랫동안 잡히지 않던 공복 혈당 수치도 기준치 내로 안정되었습니다. 소금물 속 미네랄이 굳어있던 세포의 잠긴 문을 열어주자 몸의 대사 기능이 되살아나고 영양소 흡수와 노폐물 배출이 원활해지면서 뱃살과 혈당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으신 겁니다. 호수님은 건강한 몸과 함께 삶의 자신감까지 되찾으셨습니다. 호수님의 사례는 많은 것을 시사합니다.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세포의 문제라는 것을요. 이 소금물 습관을 시작할 때 소금 농도가 너무 높으면 일시적인 속쓰림이나 메스꺼움이 생길 수 있으니 처음에는 한 꼬집보다 훨씬 적은 양으로 시작해서 몸이 적응하는 속도에 맞춰 점진적으로 양을 늘려가야 합니다. 그리고 제가 매번 강조하지만 고혈압 약을 복용하거나
신장 질환이 있는 분은 소금물 섭취 전 반드시 주치의와 상의해야 합니다. 호수님의 기적은 작은 습관 하나가 우리 몸의 근본적인 대사를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하지만 이 소금물의 놀라운 효능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또 한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자면 제가 가장 아끼는 제 아내의 경험을 통해 소금물이 우리 외모와 활력에 미치는 긍정적인 변화를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소금물의 미네랄은 단순히 대사 기능만 개선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몸의 수분 밸런스를 근본적으로 조절함으로써 피부 건강과 부종 문제까지 해결합니다. 이 이야기는 저의 가장 가까운 사람인 아내의 경험이기도 합니다. 저의 아내는 올해 60이 넘었지만 여전히 거울 앞에서 피부를 살피는 것을 즐깁니다. 하지만 몇 해 전 아내는 큰 고민에 빠졌습니다. 아침마다 얼굴과 손발이 심하게 붓고 마치 손가락이 퉁퉁 불어 신발을 신거나 반지를 끼는 것조차 힘들어했습니다. 병원 검사에서는 아무런 이상이 없었지만 아내는 점점 자신감을 잃어갔습니다. 선우 씨, 사람들이 나를 보면 늘 피곤해 보인다고 물어봐. 그 말이 듣는 게 제일 괴롭다며 깊은 한숨을 쉬던 날이 많았습니다. 이것은 나이가 들면서 세포의 수분 대사가 비효율적으로 변하고 미네랄 균형이 깨지면서 겪는 일반적인 노화성 부종의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아내에게 아침 공복 소금물 습관을 권했습니다. 미지근한 물 한 잔에 미네랄이 풍부한 핑크솔트 한 꼬집을 넣는 지극히 단순한 습관이었습니다. 우리 몸의 수분은 세포 안팎으로 끊임없이 드나들며 대사 작용을 돕는데 이 과정에서 나트륨, 칼륨, 마그네슘 같은 미네랄이 펌프 역할을 합니다. 이 균형이 깨지면 수분이 세포 밖의 조직에 정체되어 부종이 생기는 것이죠. 소금물이 이 미네랄 균형을 부드럽게 복구하여 세포의 수분 대사를 활성화하는 데 결정적인 도움을 줍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아내는 거울 속 얼굴이 덜 부어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얼굴선이 전보다 선명해졌다고도 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주변 사람들의 반응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피부가 훨씬 맑아졌다. 얼굴에 생기가 돈다는 이야기를 듣기 시작했고 아내를 가장 괴롭히던 발등의 붓기도 눈에 띄게 줄어들어 다시 편한 신발을 신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지금도 매일 아침 이 소금물을 챙겨 마십니다. 덕분에 표정도 환해졌고 저와 함께 외출하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저는 의사로서 수많은 약물을 다뤄봤지만 이처럼 단순한 습관이 한 사람의 외모와 삶의 질을 근본적으로 개선시킨 사례는 드물었습니다. 소금물 습관에서 중요한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소금물은 짠 음식을 과하게 먹는 것과는 그 원리와 효과가 완전히 다릅니다. 짠 음식을 먹으면 소화에 필요한 수분까지 끌어다 써서 오히려 몸의 미네랄 균형이 깨지고 탈수를 유발합니다. 하지만 아침 공복에 마시는 옅은 농도의 소금물은 잠들어 있던 몸의 전해질 밸런스를 부드럽게 맞춰주어 세포의 수분 활용 능력을 높여줍니다. 특히 얼굴 붓기와 피부 탄력 개선 효과를 극대화하고 싶다면 반드시 아침 공복에 섭취해야 합니다. 식사 중간이나 저녁 늦게 마시는 것은 오히려 이뇨 작용을 방해하여 부종을 악화시킬 수 있으니 섭취 시간을 엄수해야 합니다. 소금물이 노화의 흔적인 붓기와 피부까지 개선시킨다는 사실은 이 습관이 우리 몸의 활력 자체를 되살린다는 증거입니다. 소금물의 또 다른 중요한 효능인 면역력 회복과 장 건강에 대해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소금물의 이점은 겉으로 드러나는 대사와 외모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우리 몸의 가장 근본적인 방어 시스템인 면역력과 장 건강에도 깊숙이 관여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면역력이 떨어지고 이로 인해 만성 염증이 온몸을 괴롭히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 몸의 면역 세포는 장내 미생물 환경과 전해질 균형에 매우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2020년 미국 메이오 클리닉의 보고서에 따르면 건강한 장내 전해질 균형이 우리 몸의 면역 세포 활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고 밝혔습니다. 소금물에 함유된 아연, 마그네슘, 칼륨 등의 미네랄 성분은
면역 세포가 정상적으로 기능하는데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이 미네랄들이 부족하면 면역 세포의 활성도가 떨어지고 만성 염증에 취약해지는 결과를 낳습니다. 아침 소금물 습관은 이러한 미네랄의 안정적인 공급을 도와 노화로 인해 약해진 면역 시스템을 회복시키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또한 많은 중년 이후의 분들이 고통받는 만성 변비 해결에도 소금물이 탁월한 효능을 발휘합니다. 아침에 마시는 옅은 소금물은 잠들어 있던 위와 장의 연동, 운동을 부드럽게 깨우는 천연의 기폭제 역할을 합니다. 소금물 속 나트륨은 장벽을 따라 삼투압 작용을 일으켜 수분을 끌어당깁니다. 이 수분 덕분에 변이 부드러워지고 장운동이 촉진되어 규칙적인 배변 활동을 유도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오랜 기간 변비로 고생하시던 제 환자분 중 한 분은 이 소금물 습관을 시작한 후 거짓말처럼 매일 아침 시원하게 배변을 보게 되었다고 하시며 매우 기뻐하셨습니다. 변비 해소는 장내 독소의 배출을 의미하며 이는 곧 피로 회복과 면역력 증진으로 이어지는 선순환의 시작입니다. 소금물 습관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실행 팁이 있습니다. 소금물을 마신 후 20분 동안은 아무것도 먹지 않고 그 시간 동안 가볍게 스트레칭이나 산책을 해 보십시오. 몸의 순환이 더욱 활발해지고 소금물의 흡수가 촉진되어 장운동이 깨어나는 것을 더 빠르게 체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소금물은 누구에게나 만병통치약은 아닙니다. 신장 기능이 현저히 떨어진 분에게는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이미 신장이 전해질을 처리하고 균형을 유지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소금물을 마시면 오히려 몸에 심각한 부담이 되고 전해질 불균형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라도 절대 무시하지 마시고 자신의 만성 질환 여부와 상태를 정확히 알고 반드시 의사와 상의 후 시작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전해드린 핵심은 간단합니다. 아침에 소금물 한 잔이 노화로 인해 딱딱하게 굳어버린 여러분의 몸속 세포를 다시 말랑하게 만들고 우리 몸 전체의 대사 기능을 근본적으로 젊게 되돌려 놓는다는 사실입니다. 이 단순한 습관이 뱃살을 빼고 혈당을 안정시키며 피부의 붓기를 개선하고 나아가 면역력과 장 건강까지 회복시키는 놀라운 다면적인 효과를 가져옵니다. 저는 평생 동안 수많은 환자분들의 곁을 지키며 깨달았습니다. 우리 몸에 가장 강력하고 부작용이 적은 치료제는 최신약이나 비싼 영양제가 아니라 바로 우리 스스로 실천하는 올바른 생활 습관이라는 것을요. 소금물은 그저 짠물이 아닙니다. 그것은 나이가 들며 잠들어버린 우리 몸속 세포들을 깨우는 작은 열쇠이자 잃어버렸던 삶의 활력을 되찾는 가장 기본적인 건강 지혜입니다.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회복 탄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놀라운 회복력을 깨우는 작은 시작이 바로 내일 아침에 소금물 한 잔입니다. 내일 저녁부터 작은 습관 하나만 바꿔보세요. 그 변화가 여러분의 노후 건강을 완전히 달라지게 할 수 있습니다.